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요. 네. 제가 부대찌개 먹고 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듣고 보니까 네. 약간 동글동글해지는 느낌도 들고 근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맛있으셨겠어요. 맛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얼굴에다 일부러 필러도 넣는데 아. 예, 붓기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아주 귀여우십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제정신이 아니군요. 네, 여러분들 잠을 깨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농담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궁금한 거는 왜 네. 부대찌개에는 항상 라면을 넣어서 먹을까? 맛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에 무려 96일 만에 네.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늦게 문을 연 최장지각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요. 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원래는 7월 초쯤으로 예정이 됐다가 네. 민주당이 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는 정국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선서를 마친 뒤에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했고요. 네.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본회의도 열고 했는데 개원식을 이제야 했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왜 불참을 했죠? 네, 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불참했습니다. 네. 이것도 87년 개헌 이후에 첫 대통령 불참인데요. 네. 국회의장도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더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채널A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야당이 미워도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대통령의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 표현을 서슴지 않고 또 대통령을 향한 피켓 시위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참석이 쉽지 않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겠죠. 뭐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러는데 대통령은 와라 이러면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음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 통 큰 정치도 해야 되고 또 정치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국회 개원식까지 열린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야 대표 간 회담으로 협치에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다시 개헌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설. 정말 계엄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들이 솔솔 나오다가 네.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얘기를 또 꺼냈었죠. 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 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된다. 정권이든 개인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느냐. 이렇게 계엄 이야기 다시 나왔고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계엄 검토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기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야당에선 계엄 준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차차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김병주 의원이 전당대회 서울 경선을 앞두고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입장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표직 걸어라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대통령실에서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이다 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대표직을 걸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회담을 같이 진행했던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게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김영민 아나운서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내귀의 도청장치? 아, 그거 네. 엄청 옛날에 있었던 일 그래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밖에 얘기를 실제로 뉴스에서 네네. 앵커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본 것 같아요. 내귀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하고 갔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거를 가지고 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건 내귀에 도청장치라는 거다. 황당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그 표현도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야 갈등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민생, 국민 생명보다 네. 정치 보복이 우선인 거냐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비교를 하면서 또 네. 형평성 문제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수사를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네.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도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한 바가 네.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또 조사 일정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겠네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이번에도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충암파 의혹을 제기했어요. 충암파. 이거 뭡니까? 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암고의 1년 선배인 김용현 후보자, 또 이 학교 출신의 이른바 충암파가 군 내의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자 김 후보자 측은 우리 군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딱 4명인 충암고 출신을 묶어서 충암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라고 네. 반박했습니다. 야구 명문 충암고에 대해서 이렇게 충암파 이러면 또 충암고 출신들이 좀 기분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0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는데 충암파인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청문회에서도 계엄 이야기 나왔죠. 김용현 후보자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수도방위 사령관, 육군 특수전략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네. 계엄 이야기 한 거 아니냐라고 박선원 의원이 공세를 제기했고요. 네. 그러자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계엄 발동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충암고 라인 형성도 결국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네, 모두 발언에서 즉강 끝 원칙을 거론했습니다. 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때 내놓은 구호입니다. 아, 그래요?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의 앞글자인데요. 예. 신 장관의 대북 대응 원칙을 계승한다라는 좀 강경한 태도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응급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시하면서 네. 대부분의 응급실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실 409곳 중에 3곳 제외하고 406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평시 대비해 70%대 수준에 그치고 있고 네. 그리고 응급실은 물론이고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전문적 치료를 하는 배후 진료가 가능한 기관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 측에서는 응급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 과목이 필요한지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서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숫자를 셀 기세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의사협회가 반발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000개 이상의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문을 열겠다는 의원이 부족하면 정부가 이를 지정해서 연휴에 문을 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개원이들은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개인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고요. 네. 의협 차원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 엄중히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다해서 회원을 보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석 연휴 때 응급 진료에 대한 문의를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정부가 이 개원이들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 의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정부 입장에선 국민 생명 보호해야 되고 참 맞습니다. 네, 대비되는 권한이네요. 아무튼 이 추석 연휴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